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성모병원 이관용입니다. 앞에 두 분의 훌륭한 의사 선생님 강의 듣고 이제 약간 머리에 쥐가 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케이스 위주로 좀 재미있는 케이스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PCI 컴플리케이션이 발생하는 상황 자체는 참 재밌진 않지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컴플리케이션 종류가 많죠. 우리가 엔지오그래피 시술 자체에 의한 컴플리케이션, 그리고 어큐트 코로나리 컴플리케이션들, 혈전 같은, 그리고 이제 컴플렉스 PCI들이 우리가 늘어나면서 뭐 바이퍼케이션 리전이나 이제 CTO 관련된 컴플리케이션들, 그리고 엑스트라 카디악하게 베스큘라 엑스트라 베세이션 되는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엔지오그래피 시술 자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시술에 관련된 컴플리케이션 다들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프리벤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텐데 간혹 가다가 보면은 우리가 헤파린 인젝션을 하고 들어가지만 IV 라인을 제대로 못 잡고 헤파린이 제대로 안 들어간 채로 시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시술자가 직접 인젝션을 하면 해결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펑처 사이트에 대해서 최근에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 하더라도 이제 외래에 오면은 멍이 많이 들어있고 손이 저리고 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노 가이디드 펑처를 하는 경우에 좀 더 좋아질 수가 있고, 최근에는 이렇게 스너박스 쪽을 이용한 디스탈 라디아터리 펑처를 이용해서 그런 컴플리케이션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페모랄보다는 트랜스 라디알이 이제 베스큘라 블리딩 관련해서도 컴플리케이션이 적을 거고요. 그래서 라이트 라디알을 보통은 루틴하게 우리가 엔지오그래피 할 때 사용하지만 이제 신장이 작거나 올드 에이지 피메일일 경우에는 레프트 라디알을 하는 경우가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만약에 진단적인 CAG만 할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주로는 5프렌치를 이제 메인으로 쓰는데 4프렌치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좋겠고요. 이제 어큐트 코로나리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처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스롬보틱 오클루전이고, 이제 네이티브나 이제 어큐트한 스텐 스롬보시스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스롬보스에 의한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하이 리스크를 우리가 엔지오그래피를 딱 보는 순간 파악할 수 있어야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약간 에이핍도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환자고, 이제 라지 코로너리 아터리에 스롬보틱 오클루전이, 토탈 오클루전이 와 있는 환자고요. 와이어링을 하고 찍었는데도 군데군데 이렇게 헤지니스를 보이는 스롬보스 버든이 꽤 많은 환자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환자를 통해서 어떤 환자가 하이리스크 스롬보스의 환자고 이 치료를 잘못하면 노리플로우가 오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병변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플로팅 스롬보스, 이렇게 떠다니는 듯한 이런 스롬보스, 그리고 컷오프 패턴, 이 단면이 잘려 있는 듯한 패턴이고, 그리고 5mm 이상의 리니어한 스롬보스, 그리고 레퍼런스 다이아미터가 4.0 이상으로 이렇게 오히려 큰 혈관에서 스롬보스가 더 잘 날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콘트라스트 미디어가 좀 남아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스텐트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 NC 볼륨까지 이렇게 한 경우에 이렇게 플로우 리미테이션이 생기고 스롬보스들이 뭉게뭉게 이제 디스탈까지 엠볼라이제이션 된 걸 볼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석션도 하지만 이제 앱시시맙 같은 이 GP2B3A 이니비터 그리고 니코란딜을 통해서 마이크로 채널들을 좀 열어주면서 노리플로우를 좀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리플로우에 대해서는 이제 왈가왈부가 많았지만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작용이 원인이 되는 것, 이런 패턴이고, 디스탈 엠볼라이제이션 되는 것, 그리고 이스케믹 인저리 된 리전들, 그리고 이제 마이오카디움의 리퍼퓨전 인저리, 그리고 개인적인 서셉서빌리티를 통해서 어떤 환자가 노리플로우가 올지를 예측하는 게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발생 과정을 본다면
이 디스탈 엠볼라이제이션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방금과 같은 엔지오그래피를 처음에 만난다면 이렇게 마이크로 카테터를 통해서 스롬보스 아스피레이션을 먼저 시작하고 나서 PCI를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이스케미아 릴레이티드 인저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프로시저 타임을 좀 줄여주는 게 좋겠고, 빠른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에 대해서 빠른 어프로치가 필요하겠고, 리퍼퓨전 릴레이티드 인저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티플레이틀릿 드럭도 사용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이런 다른 IV 드럭들도 고려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롬보틱 컴플리케이션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롱 스텐트를 좀 피하는 것이 좋고, 하이 프레셔 인플레이션을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렉트 스텐트가 좀 더 도움이 되고요. NC 발론 같은 경우 너무 하이하게 주게 된다면 고개 노리플로우를 좀 더 조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또 이제 이게 아테로스클레로시스의 럽처에 의한 스롬보스인지 아니면 이제 AFib에 의한 엠볼릭 스트롬보스인지도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플로우만 만들어준 다음에 디퍼드 스텐트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트라 코로나리 스롬벡토미로 다음과 같이 이제 석션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앱십시맙 같은 GP2B 3A 이니비터를 이제 정 안 되는 경우에 써볼 수가 있는데 사용하는데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2017년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될 때 보면 이제 10,000명, 7,000명 이상의 2개의 라지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트라이얼을 바탕으로 해서 루틴한 스롬보스 아스피레이션은 클래스 3로 권고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루틴한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 것이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이 좀 필요하겠고, 이 GP2B3A 이니비터도 가이드라인상의 클래스 2A 정도의 인디케이션을 보이는데, 요게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모탈리티 어드밴티지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팀이 3 플로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에는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환자의 케이스였는데, 이제 올드 에이지 같은 이제 블리딩 리스크가 높은 환자에서는 이렇게 GP2B3A 이니비터를 쓰고 나서 어큐트하게 ICH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미드라인도 다 밀렸고 SDH 같이 생겨서 바로 다음날 익스파이어했던 안타까운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엑시시맙을 쓸 때는 이 환자의 전신적인 하이블리딩 리스크인지를 항상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겠고, 또한 이제 다른 과정을 통해서 앱시맙을 쓰지 않는 정도까지 이렇게 미리 프리벤션 하는 것이 제일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디바이스 엠볼라이제이션과 인트런먼트 케이스인데요. 이 환자는 미드 RCA의 PCI를 시행을 하려고 했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스텐트가 요 리전에서 갑자기 벌룬이 빠져버렸고, 그래서 이렇게 스텐트 로스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케이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칼시파이드 리전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벌룬만 들어가고 스텐트가 남아있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스텐트를 이제 안 들어가서 빼려고 하다가 요 카테터에 우그러지면서 디스라치가 생기는 경우가 있겠고, 또한 이제 잘 이제 리전에 들어갔는데 안 넘어가서 또 빼려고 그러다 벌룬만 빠지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스텐트 로스가 발생했을 때는 요거를 이제 부득이하게 처음에는 끄집어내려고 이제 해봐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네어로 걸어서 이제 당기는 방법, 그리고 스몰 벌룬으로 이렇게 스텐트를 통과시킨 다음에 요거 인플레이션 시켜서 당기는 방법, 그리고 스텐트 결국에 정 안 될 경우에 이제 레프트 메인에 둥둥 스텐트가 떠 있는 경우에는 요거를 벌룬으로 붙인 다음에 새로운 스텐트를 하는 스텐트 크러싱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스몰 벌룬으로 빼보려고 그랬는데 전혀 빠지진 않아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임플란테이션을 했던 케이스고요. 어디셔널 NC 벌룬하고 파이널 엔지오그램 영상이고요. 두 번째 케이스도 스텐트 디스라치먼트 케이스인데, 이 환자는 이제 미드 LAD의 리전이 있어서 여기 PCI를 시행하려던 케이스고, 여기 이니셜 스텐트 하나를 했는데 디스탈에 다이섹션이 왔습니다. 그래서 세컨드 스텐트를 시행하려고 하다가 이건 제 케이스는 아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여기 스텐트가 아마도 카테터에 우그러지면서 빠진 것 같은데요. 빠지고 와이어도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해결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2.0 벌룬을 이용해서 이제 스텐트 리무버를 시도를 했는데 실패하였고, 그래서 서컨플렉스의 와이어링을 해서 2.0 벌룬으로 가이딩 안으로 이렇게 제거를 했는데요. 가이딩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질 않아서 이제 여기 이제 다리까지 뺐는데도 우그러진 상태로 들어오질 않았고, 이런 경우에 스네어로 스트럿을 걸어서 스네어를 당기는 힘을 이용해서 이제 빼내가지고 스텐트 안으로 리무버를 시켰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텐트 로스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스몰 벌룬 테크닉, 크러싱, 그리고 스네어링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벌룬과 스네어를 먼저 사용을 해보고 결국 안 될 때는 이제 크러쉬 해버리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겠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퍼포레이션과 이제 AV 피스툴라 뭐 이런 케이스들이고, 이 환자 케이스는 이제 보면은 여기 보이는 것은 AV 피스툴라인데 뭐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니지만 LAD, 미드 LAD에 헤비 칼시파이드 리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벌룬을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언더 익스펜전 되고 전혀 벌어지지 않는 양상이어서 NC 벌룬을 이용해서 이제 풀 익스펜전을 했는데 하고 나서 이런 끔찍하게 이제 퍼포레이션이 된 양상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벌룬으로 좀 막아놓는 것이고, 그래서 이 벌룬으로 막는 사이에 저희가 이제 커버드 스텐트를 준비를 해서 커버드 스텐트 임플란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래도 딜레이드 이제 블리딩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프롤롱드 스텐트를 프롤롱드 벌루닝을 해주고 그 이후에 이제 해결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타입 3의 퍼포레이션이 되겠고요. 컨트라스트 스티밍과 캐비티 스필링이 같이 이루어진 케이스고, 그래서 이런 퍼포레이션이 생길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 부분을 막아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벌룬을 이용해서 인플레이션을 시켜서 프롤롱게이션을 해줘서 한 5분 이상 막아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도 막히지 않는다면 커버드 스텐트 임플란테이션을 시행을 하고, 스텐트를 한 이후에도 포스트 딜라테이션을 통해서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헤모다이나미컬리 언스테이블 하다면 IABP를 같이 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벌룬 퍼포레이션에 대한 매니저할 때 인플레이션 타임이 중요하겠고, 이 벌룬 자체의 오버사이징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아터리와 벌룬 레이쇼가 한 1대1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헤모다이나믹하게 얼로우하는 경우에는 한 5분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을 유지를 해주면서 풀어줬다가 다시 5분 인플레이션 했다가 하는 것을 한 4-5번 정도 반복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프트 스텐트를 이제 미리 캐스랩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그래프트 스텐트를 할 때는 더블 가이드 카테터 테크닉이라고 있는데, 이제 벌룬으로 막고 있는 요 벌룬을 디플레이트하고 뺐다가 여기로 다시 스텐트를 넣어서 하면은 그 와중에 또 이 블러드가 스필링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카테터를 하나 더 걸어서 요 벌룬을 디플레이트하는 순간 바로 스텐트를 넣어서 인플레이션 해주면 이렇게 블러드 스필링을 막을 수가 있는 이런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이런 코로나리 자체의 퍼포레이션보다는 디스탈 아터리 퍼포레이션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LAD에서 septal 브랜치에 이제 와이어 인듀스드 퍼포레이션이 생겼던 경우인데, 이때는 이제 타겟팅되는 피딩 베스를 찾아가지고 그 부위에 벌루닝을 해주면서 블러드가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여기다 패드 엠볼라이제이션을 시행을 했습니다. 패드 엠볼라이제이션을 할 때는 이렇게 서브큐타니어스에서 팻을 떼어가지고 칼로 이렇게 좀 부분 잘라서 갈아다가, 이 팻이 아무래도 이제 무게가 적고 물에 뜨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제 팻을 마이크로 카테터로 이제 넣어주는 이런 테크닉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한 세네 번 정도 패드 엠볼라이제이션 해주면 이제 잘 막혔던 케이스고, 하루 후에 찍어봤는데 뭐 큰 이상은 없어서 종료했던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똑같이 이제 와이어 인듀스드 퍼포레이션인데요. 이게 CTO, RCA CTO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 브랜치 퍼포레이션이 생겨서 septal 브랜치 타겟티드 와이어링을 시행했는데, 이분은 이제 이게 심하진 않아서 와이어링만으로도 이게 막혀서 이제 종료를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케이스고요. 요거는 이제 디스탈 타겟 베슬에 이제 와이어 인듀스드 퍼포가 생겼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패드 엠볼라이제이션을 똑같이 먼저 시도를 했는데 잘 막히질 않아서 젤폼을 인젝션을 했습니다. 근데 젤폼 같은 경우에는 막 아큐트하게 굳어버리지 않고 약간 엑스트라베세이션이 좀 되는 경향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좀 불안전하게 좀 막히는 양상이었고, 그래서 정 안 돼가지고 결국엔 코일 엠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에이펙스 쪽은 날리면서 막아줬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베슬 퍼포레이션도 막는 방법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일단은 뭐 라지 베슬 퍼포 처음에 보여줬던 것들은 이제 커버드 스텐트랑 프롤롱드 볼륨 인플레이션을 해서 막고, 이런 디스탈 작은 베슬 퍼포레이션은 일단 패드 엠볼라이제이션이 제가 볼 때는 퍼스트 초이스일 것 같고요.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뭐 스롬빈, 그리고 뭐 이제 젤폼, 뭐 코일 이런 걸로 막아주는 방법이 있겠고, 정 안 되면은 가능한 경우에는 이 피딩 베슬이 나오는 부분에 커버드 스텐트로 아예 막아버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이 환자가 이제 타입 1, 2 엑스트라베세이션이어도 이걸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RCA CTO 리전이었고, 여기 CTO 프로시저를 하기 전에 이제 위치도 확인을 하고 아이브스 가이디드 어프로치가 필요할 수도 있어서 이제 RV 브랜치에 와이어를 넣었는데요. 이때 좀 잘못됐는지 와이어 인듀스드 다이섹션이 생겼고, 이제 CTO PCI는 잘 해결을 했습니다. 잘 뚫어주고 나서 확인을 했는데도 리메인된 양상이 있어서 일단 심하지 않아서 이제 넘기고 지나갔는데, 이 환자가 처음에는 괜찮다가 2개월 후에 보면은 심톰이 좀 생겼습니다. 체스트 디스컴포트가 생기고 호흡곤란이 생기고, 7개월이 됐는데 체스트 페인이 계속 있어가지고 찍어보니까 페리카디얼 리퓨전이 차 있고, 뭐 이제 전반적인 플루랄 리퓨전도 동반이 되어 있었고요. 에코를 해봤는데 이제 콘스트릭티브 페리카디알티스가 좀 의심이 되는 양상으로 눌러붙어 있는 양상이고, 이젝션도 좀 떨어지면서 페리카디알 어드헤전이 보이고 셉탈 바운싱도 이렇게 눌리는 양상으로 보이고 있었고, 이제 점점 랩이 이제 LC의 피지올로지를 보이는 이런 양상으로 변해갔고요. 환자가 이때 보면 복수도 갑자기 차기 시작하고 이제 맥시멀 드럭 세라피를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환자였고, 결국에는 이제 페리카디 액토미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mm 정도 되게 시크닝이 되어 있는 양상이었고, 다크 블러디 이퓨전이 나왔고, 어드헤시브 밴드가 이제 세버럴하게 나오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결한 다음에는 이제 복수도 다 빠지고, 이제 환자 심텀도 좋아지고, 이제 보면 랩에서도 보면 이제 토비도 엄청 상승하고 CPK, LDH도 올라가 있었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호전이 된 양상으로 해결을 했고요. 이런 케이스 리포트도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리카디오 액토미를 시행해서 딜레이드 이 헤모 페리카디움을 해결했던 환자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퍼포레이티드 되어 있을 때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고 나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플렉스 PCI 릴레이티드 컴플리케이션들은 이제 이런 리전 सब셋과 페이션 सब셋에 따라서 우리가 컴플렉스 PCI를 요즘에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요 CTO를 주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CTO에 대한 컴플리케이션을 좀 살펴보면, CTO 자체는 이제 아까도 나왔던 이슈지만 모탈리티 개선보다는 이런 이 환자가 정말 CTO PCI를 해야 되는지를 좀 더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게 컴플리케이션이 심심치 않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콜라테럴 베슬 다이섹션이나 퍼포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시행을 하는 환자였고, 이제 결국에는 와이어링은 잘 되고 이제 마이크로 카테터를 넘기는 와중에 도저히 안 넘어가서 1.0mm 스몰 발론 딜라테이션을 시키고 넘기려고 했는데, 거기가 이제 콜라테럴 채널 퍼포레이션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여기 와이어 코일을 넣어가지고 막긴 했는데, 아까 이제 황병희 선생님이 CT와 콜라테럴 채널 퍼포레이션 때는 양쪽을 막아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콜라테럴이 잘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만 막아서는 여기서 퍼포레이션 됐을 때 빠지는 것을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쪽은 막았지만 이 레프트 쪽으로 새는 부분이 도저히 어느 쪽으로 타겟팅 되는 베스를
확인하기가 어려웠고 특히나 콜라테랄이 잘 발되어 있는 이 CTO에서는 이 타겟을 명확히 지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헤모페리카디움이 너무 심하게 진행돼서 샥이 진행이 됐고, 그래서 라지 요 카테터로 바꾸는데도 해결이 안 돼서 OP를 해서 해결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콜라테랄 채널 septal 퍼포레이션이 있을 때는 항상 이제 CT 환자들은 바일레터럴한 엔지오그램이 필요해서 양쪽을 다 막아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고요. 필요하면 이렇게 주저주저 계속 피 빼지 마시고 페리카디오 센테시스를 하고 이제 OP까지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eptal 채널이 CTO PCI 할 때는 이제 septal 채널이 그래서 어찌됐든 더 잘 막히기 때문에 더 프리퍼되고 있고, 이제 어떤 채널을 셀렉션 할지가 이제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제일 먼저 이 콜라테랄이 가는 혈관이 제일 크게 발달이 된 혈관이겠죠. 그런 혈관을 잘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카테터 어드밴스 할 때 이제 뭐 이 다이아스톨릭 이 비팅을 잘 느끼면서 어드밴스 하는 것이 좋겠고, 이제 너무 억지로 이제 푸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콘트라스트 인젝션은 최소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도너베슬 스롬보스가 생겼던 케이스인데요. 이분도 이제 CTO 어프로치를 했던 환자고 RCA CTO여서 이제 그리고 레프트 프록시마 LAD 바이퍼케이션 쪽에 병변이 있어서 스텐트를 먼저 했었고, 그 다음날 이제 CTO PCI를 했는데요. 이제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통해서 RCA 와이어링을 다 해놓은 상태였는데 환자가 갑자기 서든 체스트 페인이 일어나고 혈압이 훅훅 떨어져서 이제 샥 상태가 돼서 너무 이상해서 이제 반대쪽을 찍어 보니까 LAD 이게 지난번 스텐트 했던 리전 그리고 스텐트 사이로 우리가 레트로그레이드 septal 어프로치를 했는데 이 부위에 이제 완전히 토탈로 막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롬보스 아스피레이션을 하고 GP2B3A 이니비터를 썼는데도 해결이 안 돼서 스텐트를 오스의 50% 병변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레프트 메인까지 스텐트를 해서 해결을 했던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너베슬의 CTO 환자에서 스롬보스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런 멀티베슬 테리토리 이스케미아가 오고 이제 워낙에 RCA까지 피딩하던 베슬이었기 때문에 아주 카디오제닉 샥이 발생하면서 환자를 잃을 수도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는데, 이 환자에서 왜 이렇게 왔는지를 나중에 이제 돌이켜 보니까 ACT를 거의 30분마다 체크를 해서 뭐 레트로그레이드의 경우 한 350 이상, 이제 엔트레그레이드의 경우 300 이상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미스가 되었었던 게 있었고요. 나중에 보니까 IV 라인을 통해서 헤파린을 줬는데 그 부분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코로나리로 이분은 이제 헤파린이 인젝션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모니터링 ACT가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IV 라인을 통해서 헤파린 인젝션 되는 것을 우리가 포가 덮어 있어서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믿을 수 없다면 이제 코로나리를 통해서 이제 헤파린을 인젝션을 해주는 것도 이제 ACT가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는 추천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으로는 디바이스 인트랩먼트인데요. 이 환자도 CTO PCI를 시행을 했고 LAD 리전인데 칼시피케이션이 아주 길게 있는 환자였죠.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로 와이어링은 했는데 다이아고날로 들어가서 이제 이쪽이 어드밴스가 더 안 되는 양상이어서 안테그레이드로 다시 뚫었고요.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카라벨 마이크로 카테터를 써서 어프로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진행이 안 돼서, 이런 경우에 이제 황병희 쌤은 뭐 로타로 바꾸기도 한다고 했는데 이 마이크로 카테터 자체는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빼려고 했는데 이 디바이스 팁이 끊어져 가지고 여기에 인트랩먼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다가 뭐 스네어도 써보고 했는데 정 안 돼서 결국에 이 환자는 이 CTO 자체를 가 아주 크리티컬하진 않았기 때문에 다음번에 시행할 생각으로 다른 부분만 열어주고 이제 해결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마이크로 카테터 선택에 의해서 아마 이 당시에는 제가 이제 카라벨과 코르세어 말고는 다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턴파이크 스파이럴 같은 게 없었을 때여서 이제 힘들었는데 그런 디바이스를 사용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과정이니까 TF5보다는 TRI가 블리딩이 좀 적다라는 거였고요. 억세스 사이트 블리딩이 또 있을 수 있는 컴플리케이션인데 이 환자는 아주 끔찍했던 환자인데요. 이분은 라이트 SFA랑 이제 PCI를 시행을 했는데 이 PCI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이제 그 다음 날 스폰타니어스 블리딩이 요 SFA 브랜치에서 생겼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제 노악을 먹고 있었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답트를 시작을 했더니 이제 올드에이지의 할머니였는데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헤마토마가 심하게 나타나서 요게 CT에서도 이렇게 이 블러드가 새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었고 너무 간밤에 아주 크게 헤마토마가 생겼는데요. 페리페라 엔지오를 통해서 막아보려고 했더니 우리 펑처 사이트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SFA 쪽에서 이렇게 새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프로치를 시도를 했는데 이게 전혀 어프로치가 거의 어려운 병변이어서 이제 벌루닝을 해서 블리딩을 막으려고 해봤는데 이제 이것도 페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OS에다가 이제 수술 통해서 어차피 헤마토마도 리무벌 해주고 이제 블리딩 해결을 해달라 이랬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의 관계를 잘 못 맺었는지 이게 못하겠다 이래서 결국에는 이제 역시 결자해지를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국에 다이렉트 스롬빈 인젝션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블리딩 되는 세게 만들어지는 부위에다가 5,000 유닛으로 다이렉트 스롬빈 인젝션해서 막았고 너무 헤마토마가 컸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영상학과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피그테일로 이런 드레인을 시켜서 볼륨을 줄였는데요. 요게 이제 이미 컴파트먼트까지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환자가 운드가 심하게 발생을 했고 여기 성형외과를 통해서 이제 박리를 다 시키고 이제 거의 한 4개월이 걸려서 좀 해결이 되었던 힘든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이제 역시나 이제 노악은 올드에이지에서 블리딩은 조심해야겠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제 이런 다이렉트 스롬빈 인젝션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뭐 PCI 하다가 CTO PCI 우리 많이 하면 라디에이션 인저리 뻔히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도 무시하면 안 될 것이 이제 그레이가 한 7그레이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이 뻔히 잘 생긴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플로로스코피 타임은 최대한 줄여주고 프레임 레이트를 한 7.5 프레임 이하로 줄여주면 좀 더 도움이 되고요. CTO PCI 할 때는 7그레이 이상 사용할 때는 이제 프로시저를 스탑하고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15프레임으로 플로로스코피 그리고 30프레임 퍼 10세컨드에 이제 30프레임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요 7.5프레임까지도 낮춰도 괜찮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라디에이션 익스포저 우리 시술자들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줄일 수 있는 방법들로 이제 널스도 이렇게 프로텍션을 좀 해주고 요거는 인천 성모에서 저희가 세팅했었던 케이스인데 이 스파즘 환자 같이 카테터는 그대로인데 엔지오 여러 번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걸어두고 멀리서 리모트로 엔지오그래피를 해서 라디에이션 익스포저를 좀 우리 기사 간호사 그리고 시술자한테 모두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가능하신 병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뭐 컴플리케이션을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여러분의 안전도 스스로 지키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